한동훈 전 대표, 한동훈 작가입니다. 지금 뭐 책이 지금 한 5만 부 이상 나갔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약이 한 5만 부 됐으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초판에 한 10만 부 찍었거든요. 근데 예,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찍고 있습니다. 예. 보니까 10만 부가 작은 부수가 아니더라고요. 아닙니다. 출판사 세 곳, 제가 알기에는 세 곳인가 두 곳에서 뭐 세 곳인가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쇄소를 늘렸군요. 인쇄소, 그러니까 예, 예. 인쇄소를 늘렸죠. 그래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. 네. 한동훈 전 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번에는 출판을 뉴스 엔진 출판사에서 해달라는 거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동훈 전 대표 연일 화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야 된다. 무슨 말입니까? 이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예, 좀 이거 사실 네.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를 던진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2달 동안 집거하는 동안 뭐 그냥 놀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 책을 썼죠. 제가 보기에 아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,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국민이 먼저입니다. 네. 최근이 아니죠. 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모든 정치인들의 책들을 통틀어서 정말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책을 그 책을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써서 뭐 다 편집까지 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직접 쓴 거 맞죠? 예. 네. 그럼요. 직접 썼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책을 써냈는데 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지금 접근해 뭐랄까 시청자 여러분들,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오늘 또 26일 날 책이 출간된 데 이어서 이틀 뒤인 오늘, 그렇죠, 오늘 28일이잖아요. 또 대형 그런 뭐랄까 이슈를 하나 터뜨렸습니다. 여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. 그럼요. 주간 베스트셀러라는 건 4일 정도, 그러니까 3, 4일 정도로 판매했는데 일주일 전체에 판매한 것들 전체 책들 중에서 1등을 한 거고, 사실은요,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교보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를 계산을 해서 아마 저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 위에 이제 이게 전체 1등입니다라는 것들이 쫙 그 책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.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. 지금 말씀 빨리 안 끊으려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이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과 경쟁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전달을 드립니다. 계속하시죠. 이제 안 끊겠습니다. 네.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엄청난 이슈를 터뜨린 거예요. 근데 이 개헌이라는 이슈는 우리 뭐 배종찬 그 앵커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수없이 거론됐던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수없이 거론됐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그걸 밀어붙인 적은 없어요. 왜 그러냐 하면요. 왜 개헌이 안 되느냐 하면요. 대통령은 단 하루도 자기 임기를 단축시킬 생각이 없어요. 그리고 국회의원들도요. 단 한 달은커녕 하루도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제일 싫어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육공화국에서 살고 있잖아요. 이 육공화국 헌법은 그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과 더불어서 만들어졌던 5공화국. 이 5공화국이 이제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였지 않습니까? 예. 군사정권이었고.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면서 호헌철폐 개헌, 투쟁을 벌였던 거 아마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. 그게 이제 87년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87년에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, 김종필, 이른바 1로 3김이 맞습니다. 모여서 자, 이제 군사정권이 끝났으니까 육공화국을 여는 헌법을 만들자. 이래서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자기 대표자들을 보내서 만든 헌법이 이른바 지금의 이제 육공화국 헌법이잖아요. 근데 이 육공화국의 헌법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위대한 그런 헌법이에요.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군사정권으로부터 민간정권으로 넘어오는 이런 헌법을 만들어냈으니까 굉장히 위대한 헌법을 만들어냈고, 또 거기서 아주 그 인권의 신장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큰 역할을 했죠. 예. 그러나 여긴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. 아니 뭐 알면서 또 압니다. 네, 다 아시지만
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예, 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왜 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놨냐면 이 4명이 모여서 가만 보니까 야 이거 봐라. 대통령 만약에 4년 중임제가 정상인데 이 4년 중임제를 하면 야 제가 8년을 하면 나는 그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? 라고 하니까 야 안 돼. 5년만 하자. 5년만 단임하자. 단임이라는 것은 그때 전까지만 해도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단임하자는 것들이 명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실리를 볼 때, 야, 중임제에서 8년 하는 데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?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게 뭐야. 그러니까 5년만 하자. 그래서 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예.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5년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선거를 치러야 돼요. 통치 기간 중에. 맞습니다. 그렇죠? 예. 총선도 치러야 되고,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번의 선거를 치르면 이 선거에서 지면 자기는 중간 투표, 그러니까 중간 평가에서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를 쓰고 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, 예.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5년 단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한다든가 자기 정책을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폐해가 너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이 단 하루도 자기의 임기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혀 그 말로만 항상 야 개헌해야 돼 개헌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헌이 안 돼 왔던 거죠. 예. 그랬던 거죠. 네.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다 이제 쐐기를 확 박은 거예요. 쐐기.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세요?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등장했는데 개헌이라는 주제가 보통 주제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김 전 최고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비명 쪽에서도 임기 단축하는 그런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상당히 동력이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물론이죠. 왜냐하면 이제 이거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 이 생각을 오래전에 했어요. 그 물러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야 우리 정치 체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생각하면서 야 이게 6공화국 헌법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. 그리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 선거가 치러지는 이 상태는 안 되겠다.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예. 그리고 사실 우리하고도 좀 몇몇하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저희는 공개적으로 대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. 근데 다른 분들이 찔끔찔끔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사실은 유승민 후보도 조금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조금 얘기하고 예. 뭐 민주당에서도 찔끔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내부에서는 그걸 이렇게 서로 돌려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다 준비했던 건데 딴 쪽에서 다 얘기하니까 이거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무도 한동훈 대표처럼 딱 못을 박아서 자 이번에 내가 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. 6공화국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. 그리고 7공화국으로 가자.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.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이른바 한동훈 구상을 들고 나온 거죠, 이번에. 한동훈 독트린이다. 그렇죠. 한동훈 구상이죠. 자, 예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 전 대표의 이 개헌 독트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. 똑같은 생각이다. 좋죠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아주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후보가 이거를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데 문제가 많은 이 헌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뭐 헌법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5년제 단임이 이게 문제가 있는데 4년 중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총선과 기간을 일치시켜서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쪽이 그다음에 저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서 예. 안정적으로
이끌다가 4년 뒤에 이 사람들 잘 못해. 그러면 대통령도 바꾸고 당도 바꾸는 거고.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해. 한 번 더 뽑아주는 거죠. 왜냐하면 4년 동안 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에 못하기는 어려워요. 4년 동안 이게 잘 이끌어왔으면 그래 그럼 힘을 보태주자. 그래서 4년 동안 더 하도록 해서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게 안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는 제가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. 우리 이제 같이 있을 때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어찌 보면 이번에 나올 때 제일 막내에 해당하는 제일 어린 그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제가 6공화국의 문을 닫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. 왜? 자기가 그것을 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출마한다면 너 임기 연장하려고 하는 거야? 이렇게 되잖아요. 누가 얘기한 대로 3년 하고 그만둔 다음에 후보가 돼서 개헌하고 4년 중임하면 8년이면 너 11년 집권하려고 그러는 거야? 이런 얘기 듣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. 나는 내가 이 6공화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대했지만 이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6공화국의 문을 닫고 7공화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다. 이런 생각인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 김 전 최고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했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이거 왜 안 했느냐 생각드는 게 미국은 딱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도 되고. 그렇죠. 또 중간 선거라는 게 있어서 또 평가도 받거든요.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의 어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개는 대통령이 뽑은 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니까 물론 미국은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2년마다 바꾸잖아요. 2년마다 하원 의원들을 바꾸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우리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맞춰서 가자는 거니까 이대로 되면 지금 사실 우리의 제도적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아까 제가 이제 낮에 TV조선의 김광일 앵커가 하는 김광일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 2시에 이제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도 했어요. 저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치열하게 다투긴 했습니다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인데 어쨌든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6공화국에서 저희가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면요. 이 감사원 이거를 국회로